자,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간섭에 대한 내용들 소개하면서 특히 빛의 간섭이 일어난다. 빛이 간섭이 일어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0이라는 사람이 이중 슬릿 동안 슬릿이 구멍 두 개가 뚫리는 이중 슬릿 동안 간섭 실험입니다. 빛의 간섭 실험입니다. 물론 이 구멍 두 개는요 굉장히 가까워요. 차이 1mm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스크린 사이에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보이는 간섭 실험인데 빛을 통해서 간섭이 일어났다는 뜻은 무엇이야?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일단락 시켜줬습니다. 만약 빛이 입자였다면 이 두 개의 구멍에 대해서 빛이 들어왔을 때 입자였다면 두 군데만 보였을 겁니다. 두 군데만 빛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밝고 어둡고 하는 이런 무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빛이 입자입니다라고 주장했던 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뉴턴이고요. 빛은 파동이에요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huygens, 요즘에는 영어 발음으로 사이먼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파동은 이제 huygens 사람은 파동의 원리를 전파원에서 한 파장 나오고 또 다른 전파에서 한 파장 나오고 또 다른 전파에서 한 파장 나와서 이게 겹쳐져서 또 다른 파원을 만들어 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굴절이든 반사든 입자로도 얼마나 설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간섭이 일어난다는 뜻은 파동의 고유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이 슬릿을 통해서 노란색 파동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색 파동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쪽에서 겹쳐서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를 보여요라고 증명해 준 게 영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입니다. 파동이다라고 일단락 시켜준 내용이에요. 일단락 되어졌다는 것은 파동을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내용들이 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광선이었다고 한다면은 하겠어요. 노란색 광선이었다고 한다면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림이 좀 애매한 그런데 이랬어요? 그래서 노란색 광선이면 이런 밝고 어둡고 하는 게 수십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여기가 델타 X가 되면 이랬어요. 그때 델타 경로차는 2분의 람다의 2배가 되는 게 델타 X였을 때이고 그래서 파동을 볼 때 여기가 밝고 다음에 밝은 상황이 됐을 때 이쪽에선 한 파장만큼의 차이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경로 차이는 스크린 사이 거리 L에 대해서 슬릿 간격 D에 대해서 밝고 어둡고 하는 델타 X에 대해서 L분의 D 델타 X를 통해서 우리는 이 파동의 파장을 구하게 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파란색 광선을 쪼여주면은 그리고 붉은색 광선을 쪼여주면 이 무늬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결국엔 L 동일하죠. 간격 구멍 동일해요. 파장이 길어진 빨간색은 델타 X가 파장이 길어지면 델타 X가 늘어나는 거죠. 빨간색 광선이면 조금 더 옆으로 가서 델타 X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델타 X가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빨간색 광선의 델타 X는 좀 더 길어지겠습니다. 그럼 바닥에 파란색 광선의 델타 X는 어떻게 되겠어? 좀 더 짧아지게 되겠군요. 파란색 광선 파장이 짧다 보니까 파란색 광선의 델타 X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색깔을 써달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한글로 파랑, 한글로 빨강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걸 색깔 쓰면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되겠죠?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파동이 가진 고유한 특징으로서 절대 입자가 가질 수 없는 파동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소개되는 게 간섭과 회절입니다. 회절은 장애물 뒤를 뚫고 파동이 넘어가는 건데요. 아까 huygens 원리, 하이원스의 원리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그지? 장애물이 이렇게 왔는데 물결파가 이렇게 왔다라고 해볼게요. 이 물결파 이 전파원에서 또 다른 파원을 만들고 또 다른 파원을 만들고 또 다른 파원을 만들고 해서 물결파가 진행하는 과정에 옆으로 새거든 옆으로 휘어지거든 하는 게 이게 회절입니다. 그래서 쭉 파가 장애물이 있어서 여기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휘어져서 나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회절이라고 불러줘요. 아까 말했던 호이겔스의 원리, 하이원스의 원리로서 이 전 파원에서 새로운 파원을 만들 때 옆으로 새는 게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옆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걸 우리는 회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절이 잘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는데요. 회절 잘 되는 경우는 이 슬립폭이 좁을 때 회절이 잘 됩니다. 그리고 파장이 길 때 회절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빛이 내 얼굴에 부딪혀서 반사됐겠죠. 물론 난반사가 되니까 4번, 8번 다 보일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성대에서 떨리는 진동이 공기를 타고 소리가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파장은 대략 400에서 700 나노미터라는 굉장히 짧은 파장이에요. 반면 내가 내는 소리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가청 진동수라는 게 20에서 2만 헤르츠 얘기하는데 만약 340 헤르츠라면 송대 V 곧 F라는 특성상 340 헤르츠였다면 음파의 파장은 1m가 됩니다. 즉 우리가 듣는 파장은 수센트에서 수미터 정도 수준이에요. 반면 빛은 거의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이런 단위로 쓰고 있죠. 여러분 나를 보셨던 것은 내 얼굴에 반사된 빛들이 여러분한테 직접 눈에 갔기 때문인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일 겁니다. 보이면 큰일 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얼굴에 안 보이는 것은 이 나한테서 나온 빛 내가 발광, 광원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한테서 빛이 반사되어서 이렇게 나갈 건데 이 빛은 파장이 너무 짧다 보니까 회절이 잘 안 돼. 장애물이 있으면 이 빛이 옆으로 휘어서 들어오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음파는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뭐라 한 소리들도 회절대가 들어옵니다. 파장이 길어서 말입니다. 세상에는 회절이 잘 돼서 좋은 경우도 있겠고 회절이 잘 안 돼야 좋은 경우도 있을 것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산이라든지 또는 섬 이런 쪽으로 놀러 갔는데 어이씨 사고를 당했어. 그럼 전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119 부르는지. 이런데 핸드폰 통화는 전파가 잘 통하면 좋겠죠. 이해했어요? 회절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반면 망원경을 가지고 별빛을 관찰해요. 별빛을 관찰하는데 별빛이 회절이 잘 된다는 것은 많이 퍼진다는 것은
별 관찰하기가 좋지 못하겠군요. 그래서 망원경은 빛이 들어오는 슬립, 뭐 결국엔 그게 망원경 구경인데요. 지구과학적 얘기입니다. 구경을 넓히자는 것은 회전이 잘 안 되게 좀 더 선명한 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건 회전이 잘 안 돼서 좋은 거고, 방금 얘기했던 뭐 핸드폰 통화되는 것들은 회전이 잘 돼야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영어의 이중 슬릿 실험 장치를 보았습니다. 이건 간섭 실험인데요. 이걸 그냥 구멍 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의 구멍이라고 할게요. 이제는 이중 슬릿이 아니라 단일 슬릿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좀 전에 여기에는 한 파장만큼의 경로 차이가 왔기 때문에 다시 쓸게요. 이중 슬릿을 그리고 스크린샷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한 파장만큼의 경로 차이가 이중 슬릿에서는 여기가 발근이라고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엔 이중 슬릿이 아니라 단일 슬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도 빛이 오게 됩니다. 이게 한 파장이었으면 이쪽은 반 파장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쪽에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은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 밑에 왔던 빛과 요 밑에 왔던 빛이 역시 마찬가지 상쇄가 됩니다. 그 아래쪽에 왔던 빛과 요 아래쪽에 왔던 빛이 상쇄됩니다. 단일 슬릿을 하면 과거 간섭 실험에서 밝았던 이 장소가 단일 슬릿에 대해서는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 단일 슬릿에 대해서는 회전 실험입니다. 이중 슬릿의 밝은 무늬가 나왔던 장소에서 단일 슬릿을 해버리면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기 좀 많이 다르네요,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이중 슬릿 실험 장치에서 어두워요 했던 이 장소입니다. 이중 슬릿 통해서 어두워요 했던 이 장소는 1.5파장 차이 났습니다. 1.5파장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게요. 그렇다면 단일 슬릿 동안 회전에서는 오히려 여기가 상대적으로 발근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3등분 나눠서 여기서 상쇄 다 지워지고 이들끼리는 다 지워지고 요만큼 남은 광자들이 와서 발근을 만듭니다. 다만 가운데 센터의 밝은 것과는 형편없는 밝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 취하면 단일 슬릿은 가운데가 굉장히 밝고요. 그럼 여기가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의 2배 나오는 경로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밝은 쪽이 나오는데 여기가 2분의 람다의 3배 되는 경로 차이가. 그럼 어두운 데는 2분의 람다의 4배 되는. 밝고 어둡고 밝고 한데 가운데 센터가 굉장히 밝고 바깥쪽에는 밝은 게 있긴 한데 미약합니다. 이게 수십 개의 밝고 어둡고가 이중 슬릿 통해 나온다면 가운데 센터 밝은 거에 한 2개 정도 이런 회전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회전 무늬가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회전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회전 무늬는 델타 규모 차이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 여기서 말하는 짝수배는 2배, 4배 얘기합니다. 0은 아니고요. 여기 되면 오히려 상쇄가 돼서 어두운 쪽이 나오고요. 델타 규모 차이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 여기는 3배, 5배 등등등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살짝 보강되면서 상대적으로 밝은 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밝고 어둡고는 가운데 센터 얘기할 바는 아니라 했습니다. 이 회전 얘기는 2013년부터 내용이 사라졌어요. 근데 물질파라는 쪽에서 회전은 또 남아있어요. 일반적인 빛의 회전은 소개 안 하면서 물질파의 회전은 소개가 됩니다. 빛의 회전도 모르는데 물질파의 회전을 던져주고 있는 게 현재의 물리원 과정이에요. 그래서 빛의 회전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이 빛의 회전과 유사한 물질파 전자를 쏘았을 때 전자의 회전 무늬를 여기에 대응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해준 즉 일반계 고등학교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준 선생님이라면 빛의 회전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파 회전을 대응시킬 텐데 그때까지 물리 공부하겠다는 놈들이 안 남아 있어요. 대부분 그 전에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거 할 때 이미 물리원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럼 이제 남은 거 뭐겠습니까? 빨간색 광선으로 회전 실험할게요. 파란색 광선으로 회전 실험할게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다는 것은 회전이 잘 되겠죠. 빨간색 광선하면 똑같은 인텐시티로 똑같은 빛의 세기로 좋아하는데 옆으로 잘 퍼져요. 그리고 회전 무늬 간격이 넓어지게 되겠네요 하는 거죠. 그럼 뻔하게 파란색 광선은 파장이 짧아서 회전이 잘 안 돼. 그 말은 가운데가 좀 더 샤프하게 올라가는 거죠. 느낌 알겠습니까? 음파도 파장이 길어야 회전이 잘 됩니다. 파장이 긴 음은 저음입니다. 백고동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낮은 저음이에요. 큰 배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잖아요. 관성이 크고. 그래서 섬 사이사이를 갈 때 백고동을 울립니다. 이런 소리를. 또는 배가 출항할 때 역시 그런 저음을 냅니다. 옆으로 잘 퍼지면서 주변의 소리를 내가 지나가니까 또는 내가 출발하니까 좀 알아먹으라고. 파장이 긴. 알프스 양떼 목장의 그 양치 소년들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양들 모으잖아요. 파이프가 굉장히 길어요. 파이프가 길다는 것은 저음을 내는 거죠. 저음을 통해서 계곡 사이사이를 음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양떼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저음을 내는 파장이 긴 저음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회전이 잘 되라고요. 반면 아까 말했던 망원경은 회전이 잘 되면 안 되죠. 빛이 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대구경 망원경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라간 거 아시죠? 뭐 벌써 한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걔네들은 가시광선도 봅니다만 주로 적외선 쪽을 촬영합니다. 적외선 파장이 길어요. 회전이 잘 돼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굉장히 그 구경이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 놔뒀던 전파망원경 전파는 파장이 너무 길어서 회전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전파망원경 요만한 구경을 가진 전파망원경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 있는 최대 전파망원경이 구경이 500m짜리예요. 그런 정도로 구경을 키우는 그리고 이런 전파망원경은 간섭계에서 시옷자 모양으로 전파망원경 여러 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간섭계를 통해서 큰 구경, 작은 구경의 전파망원경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하나의 큰 구경을 전파망원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블랙홀을 찍은 전파망원경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거 역시 전 세계 수십 개의 전파망원경을 하나의 전파망원경으로 분기화시켜서 사용한 겁니다. 구경을 키우니까 회전이 좀 잘 안 되게
분해능을 키우는 뭐 그런 장면이 되겠다고요. 이건 나중에 지구과학에도 이 얘기들이 소용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했어?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결파도 요 슬립폭이 좁았을 때 옆으로 잘 퍼지는 그림을, 파장이 긴 파동이 역시 잘 퍼지는 경우를 보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간섭과 물결파, 쓰나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봐라. 아, 이거 간섭이 아니지. 전파사였죠. 쏘리. 물결파의 전파사와 한번 소개를 해봐라고 승은. 맞지? 조사해봤어요? 네, 하긴 했는데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어, 아니, 멋있다. 네,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게. 응? 이게